오늘의 역사 속의 사랑은 나일강의 마녀 클레오파트라 7세 이야기입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1cm만 낮았어도 세계 역사는 달라졌을 것. 너무나 유명한 이 말은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이 한 말로, 클레오파트라는 로마 공화정 말기에 두 영웅인 카이사르, 안토니우스와 함께 로마 정치사의 중요 인물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여왕이었던 클레오파트라 7세는 미와 색으로 남자를 홀리는 치명적인 판무파탈의 이미지로 고정되어 있는 여자입니다.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이런 고정관념은 그녀가 로마의 위대한 두 영웅인 카이사르와 안토니우스를 사랑했고, 두 영웅이 모두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삶 자체보다는 만났던 남자들의 인생으로 이미지가 고정된 것인데, 얼마나 예쁘길래 이들을 홀리고 비극적인 운명에 몰아넣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클레오파트라는 기원전 69년 당시 이집트의 수도였던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는데, 클레오파트라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여인들에게 자주 애용된 이름이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가에서 남자 통치자는 프톨레마이오스란 이름을 썼고, 여자 통치자들은 클레오파트라, 베레니케, 바르시노에라는 이름을 돌려서 썼습니다. 그래서 당대에는 이름 뒤에 붙이는 별칭으로 구분을 했는데, 클레오파트라의 별칭은 테아 네오테로, 새로운 여신이라는 뜻입니다.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가는 기원전 305년부터 기원전 30년까지 이집트를 다스렸는데, 이들의 기원은 마케도니아에 있었습니다. 마케도니아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부하였던 프톨레마이오스는 알렉산드로스가 죽은 후 이집트의 총독으로 임명되었다가 스스로 이집트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그를 파라오로 인정했고, 후손들이 약 300년간 이집트를 통치했는데, 당시 이집트의 수도는 알렉산드리아였고, 이집트의 전통과 그리스 문화를 함께 유지했습니다. 이집트가 기울어지기 시작한 것은 프톨레마이오스 4세 때부터로, 그는 전쟁에는 강했지만 내치에는 무능해 측근들의 부정부패를 막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급사를 하는데 프톨레마이오스 5세가 어린 나이에 즉위하자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3세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해외 영토들을 야금야금 뺏어가게 됩니다. 프톨레마이오스 6세 시절인 기원전 170년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에게 다시 패배하고 내분까지 벌어져 다시 로마의 개입을 초래하게 됩니다. 결국 프톨레마이오스 6세가 왕위를 지켰지만 그도 다른 전투에서 전사하자 사실상 로마의 보호국 수준으로 전락할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피지배인인 기존 이집트인들이 20여 년에 걸친 반란을 일으키고, 지배층 내에서 암투와 내분이 난무했고, 부정부패와 착취도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클레오파트라의 아버지인 프톨레마이오스 12세는 로마의 압력이나 내정에 신경 쓰지 않고 태평하게 지내 피리 부는 사람이라는 뜻의 아울레테스라고 불리며 야유를 받았습니다. 클레오파트라 7세는 아버지 프톨레마이오스 12세가 죽은 후 남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결혼해 함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집트 왕실은 근친혼을 법으로 정해 왕실의 피가 유지되도록 했는데, 즉위 당시 클레오파트라 7세는 18세, 남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10세였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많은 클레오파트라가 정치를 모두 관장했는데, 그녀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왕실 도서관에 방대한 자료들을 독서해서 엄청난 지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선부적인 언어 능력을 보여 무역 도시인 알렉산드리아를 지나다니는 수많은 나라의 언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집트의 화폐 가치를 이용해 2000년 전의 통화 정책으로 주변 국가로의 수출 확대를 이끌어내 놀라운 경제적 안정을 이뤄내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가 대제국으로 성장해 이집트를 압박하는 외부적인 위협에서 겨우 이집트를 지켜낸 클레오파트라에게 내부에서의 위기가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자 남동생인 프톨레마이오스 13세가 성장하면서 그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클레오파트라에게 반기를 든 것입니다. 그녀의 적대 세력들은 당시 적국인 로마의 유명 정치인과 연문서를 만들어 그녀를 도망자로 만들고 단독으로 정권을 잡게 됩니다. 잠시 몸을 피한 클레오파트라는 이 위협 속에서 기회를 만나는데, 정적 폼페이우스를 쫓아 이집트에 온 로마의 카이사르가 프톨레마이오스 왕과의 반감을 갖고 있음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폼페이우스가 이집트로 피신했을 때 프톨레마이오스 13세가 폼페이우스를 처형해 카이사르에게 선물로 바치는데, 카이사르는 이런 임의 결정에 오히려 분노를 한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정치적 궁지에 몰리고 외부적으로는 존망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의 지혜와 미모를 이용해 남국을 타개해 갈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를 만나기 위해 방바닥에 까는 깔개로 몸을 감아 카이사르의 방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깔개가 펼쳐지고 나타난 미모의 이집트 여왕을 호색한 이었던 카이사르가 마다할 이유가 없었는데 당시 클레오파트라는 21세, 카이사르는 52세였습니다. 이 카이사르와의 만남을 통해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의 독립과 왕좌를 보장받는 대신 카이사르의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3세를 못지를 군대를 얻어 알렉산드리아 전쟁으로 적들을 일소하고 이집트의 안정과 독립을 보장받게 됩니다. 카이사르가 이집트에 머물며 사랑을 나눴지만 여왕이 혼자 집권할 수 없어 다른 남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4세와 약 3년간 공동 집권을 하는데 나이가 10세에 불과해 권력은 클레오파트라의 것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가 로마에 개선할 때 아들 카이사리온과 함께 손님으로 따라가는데 카이사르는 40마리의 코끼리를 대동하고 카피톨리움 언덕을 내려왔다고 합니다. 로마에 비해 약소국이었던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 7세는 이때의 아들 카이사리온이 로마의 황제가 되어 이집트와 로마 전체를 통치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는 집정관 2명과 원로원의 공동삽정을 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혼자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카이사르가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브루투스 너마저 라는 유명한 말과 함께 카이사르가 죽음으로써 그녀의 야망은 부질없는 희망이 되고 맙니다. 카이사르가 암살된 후 공개된 유언장에는 클레오파트라뿐 아니라 아들 카이사리온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클레오파트라에게 이 유언장은 그녀가 카이사르의 정보일 뿐이라는 모독으로 그녀는 배신감을 안고 아들과 함께 이집트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프톨레마이오스 14세가 급사를 하자 카이사르와의 사이에서 낳은 카이사리온을 프톨레마이오스 15세로 등극시켜 공동 집권을 하게 됩니다. 로마의 권력이 어디로 갈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집트와 프톨레마이오스 왕가의 안위는 다시 불안한 상황에 놓이는데 로마는 안토니우스파와 옥타비아누스파로 나뉘어졌습니다. 두 세력의 다툼을 지켜보던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를 위해 한쪽 편을 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당시에는 카이사르의 후계자로 지목되었지만 나이가 어렸던 옥타비아누스보다 올해 카이사르와 함께 동고동락을 한 안토니우스가 더 강력한 세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를 이집트로 불러들여 유혹했는데 그녀를 멀리하던 안토니우스도 결국 그녀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녀는 여인의 아름다움이 꽃을 피우고 지성이 힘을 발휘하는 나의 안토니우스를 향해 갔다. 플루타르코스 안토니우스. 그리고 나라를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안토니우스의 매력에 끌려 클레오파트라도 사랑에 빠지게 되고 안토니우스에게 결혼을 요구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결혼을 통해 안토니우스와의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의 후계권을 보장받고자 한 것인데 둘 사이에서 아들 알렉산드로스 헬리오스와 딸 클레오파트라 셀레네 2세가 태어났습니다. 안토니우스는 로마에 두고 온 아내와 아이들을 버리고 클레오파트라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관능적인 쾌락을 새롭게 찾아냈고 그것으로 안토니우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안토니우스를 가만히 놓아두지 않았으며 잠시도 그가 한눈을 팔지 못하게 했다. 함께 주사위를 하고 술을 마시고 사냥을 했다. 안토니우스가 훈련을 하는 동안에도 그녀는 늘 함께했다. 플루타르코스 안토니우스. 기원전 34년 안토니우스는 자신의 동방언정을 지원한 공으로 알렉산드리아의 기증을 통해 클레오파트라와 그 자녀들에게 로마 제국의 동방 속주들을 나눠주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를 왕중의 여왕으로 선언하고 카이사리온과 함께 이집트를 공동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상동의 아들인 헬리오스에게 아르메니아, 메디아, 파르티아를, 쌍둥이 딸인 셀레네 2세에게 크레타와 키르나이카를, 막내 아들 프톨레마이오스 필라델푸스에게는 시리아와 킬리키아를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로마와 이집트를 아우르는 대제국의 주인을 꿈꾸었지만 1인자 자리를 둔 마지막 한판 승부가 악테우메전에서 결정이 나게 됩니다. 안토니우스를 지지하는 클레오파트라와 이집트의 운명까지 쥐고 있던 악테우메전은 안토니우스의 비참한 패배로 끝나고
이집트까지 쫓겨온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의 품에 안겨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의 죽음과 이집트로 진격하는 오카비아누스의 군대에 희망의 끈을 놓고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오카비아누스의 개선 행렬에 포로로 끌려다니며 모욕당하지 않을 마지막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보석으로 치장한 클레오파트라는 독뱀의 가슴을 물려 비장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며 이집트는 로마의 속주로 전락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아름다움이 전부인 여성은 아니었는데 엄청난 노력가이고 정치가며 개인보다 나라를 위해 자신을 던질 줄 아는 위정자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녀의 인생에서 만난 두 명의 로마 영웅들은 그녀에게 매우 큰 영향을 남겼고 그녀도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총명한 이집트의 여왕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오로지 자신의 나라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실제로 빼어난 미모와 매혹적인 목소리, 재치와 지성을 갖추어 남자를 사로잡는 매력이 있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녀는 금으로 장식된 이동 닷집 아래 비스듬히 몸을 기대고 누워 있었는데 그러한 그녀의 모습은 마치 그림 속의 비너스와 같았다. 플루타르코스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는 큰 야심을 가진 정치가로 능력도 출중했는데 이전 파라오들이 그리스어만 사용한 반면 토착 이집트어를 배운 최초이자 최후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파라오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안토니우스와 하루에 20만 세스테르티우스의 돈을 다 쓸 수 있냐는 내기에서 진주를 식초에 녹인 다음 원샷을 해서 승리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양쪽 귀에 진주 귀걸이를 달고 나와 시종에게 식초를 2장 가져오게 해 우선 귀걸이 한쪽을 떼어서 식초에 넣어 마셔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도 떼어내려 했는데 놀란 안토니우스가 패배를 인정하고 두 번째 진주를 먹는 것은 제지했다고 합니다. 양귀비는 여지를 좋아한 반면 클레오파트라는 무화과를 좋아했는데 대식가라서 하루에 엄청난 무화과를 먹어치웠고 그녀가 시원하게 먹는 모습에 카이사르가 반했다고 합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자녀들 중 카이사리오는 아우구스투스에게 살해되었고 안토니우스와의 사이 두 아들도 행적이 전해지지 않아 요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딸인 셀레네는 지금의 리비아인 누미디아의 왕유바 2세와 결혼해 자손을 남겼는데 이들의 자손은 로마 귀족들과 오랫동안 통혼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근현대 창작물에 등장하는 클레오파트라는 대부분 이국적인 동방 색신녀라는 컨셉을 갖고 있습니다. 가무잡잡한 피부에 샤프한 이목구비, 짙은 눈화장이 깔린 길고 째진 눈, 윤기 흐르는 흑발, 늘씬한 몸매의 보석으로 치장한 노출도 높은 패션 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철저한 근친혼을 유지했기 때문에 이집트인의 피가 섞였을 확률은 거의 없어 클레오파트라는 할리우드에서 묘사되는 중동계가 아니라 그리스계 지중해 서아시아 인종입니다. 결국 현대 대중 문화의 클레오파트라 모습은 실물과 딴판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리스계 배우가 연기하는 것이 가장 고증에 부합하는 캐스팅일 것입니다. 클레오파트라를 주제로 한 수많은 영화, 드라마, 오페라 등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 1963년에 개봉한 클레오파트라로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주인공을 맡았습니다. 떨림과 설렘과 감격을 잊어버린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 같은 몸에도 물이 차 오르게 하소서. 꽃이 피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봄날이 다 가기 전에 얼음장을 뚫고 바다에 당도한 저 푸른 강물과 같이 당신에게 닿게 하소서. 안도현, 봄날, 사랑의 기도.